안녕하세요. 이번에 심리학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많은 글과 동영상에서 사실 책은 소개하지 않는 것이고, 책을 소개하는 순간 그 동기부여,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상실되어지고, 그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상담 전문가 분들, 실제 상담이 직업인 분들한테는 이 책만큼은 제가 마음껏 소개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필명으로는 누다심,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이라는 그 앞자를 따서 누다심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강현식 대표님이 계십니다. 누다심 아카데미 그 대표이시고 누다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너무너무 글을 잘 쓰시고, 또 강연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심리학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집단 상담 문의가 오거나 그러면은 제가 꼭 추천을 했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 책을 늘 현장에서는 제가 꼭 읽어보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님과의 이런 인연이 닿아서 이 책을 선물을 받게 되었고, 정말 이 책도 이전의 책들만큼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을 담아서 썼는지 알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심리학을 또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일반 분들한테도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이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 책의 표지가 보면은 이게 유도 도복인지 태권도 도복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유도 도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의 등판에 보면은 이제 호랑이 얼굴이 있죠. 이게 사실은 이 책 내용이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많은 화를 분출하고 참을 수가 없는 그 화를 너무 타인들한테 아프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가득 차 있는 이 현대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지에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제에 쓸데없이 폭발하지 않고 내 마음부터 이해하는 심리 기술이라고 나왔는데, 이 책이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8장으로 8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장에 8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1장에는 가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쭉, 그래서 그 각 장마다 소제목의 글들도 이 가연이라는 등장인물의 그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서 또 이것을 왜 이렇게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아 나갑니다. 그게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런 자녀와의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런 마음이 통제되지 않는 이런 마음은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마음을 충동적으로 내가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들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들이 이러한 사례, 그 다음에 문제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대안이라는 순서로 너무너무 체계성을 잘 갖고, 일반인들도 읽기에 너무 좋은, 읽기에 너무 편하게 잘 쓰여져 가지고 꼭 사보시기를 권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너무 할 얘기 많죠. 사실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소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차라리 한 줄 한 줄 다 읽어드리면 제일 좋은 책 소개가 있지만, 그러면 또 책을 사볼 수는 없고, 또 누군가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다라고 보통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죠. 뭐 TV에 보면 설민석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그 책을 읽어준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우리가 좋은 책을 몰랐던 책들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읽었었던 이해도보다 더 많은 깊이를 이해를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경우이지만, 대부분은 읽는 것이 보통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말 치열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 과정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읽고 나서도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읽고 나서 그냥 읽을 때만 좋았을 그런 시간만 보내는 거죠. 사실 제가 시간 얘기를 좀 하자면,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죠.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시간이 계속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간은 분명히 같은 시간에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안 납니다. 도대체 이 시간이 같은 시간에 보냈을까요?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음악, 체육, 미술 이런 시간들은 계속 기억이 나.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그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전혀 다른 영역의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앞에 얘기됐던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즉 숫자 1, 2, 3 이런 말 그대로 양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나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4권이나 읽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몇 권을 읽었다, 한 달 30권 읽기, 한 달 10권 읽기 도전, 이거는 초반에는 그렇게 동기부여를 몇 권 읽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책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크로노스 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이 책의 지식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온전히 나를 변화시키고 이 지식이 나의 지혜로 바뀌는 그런 책 읽기를 하려면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한 권 읽었어요 이런 크로노스의 그 시간으로 가면은 책 읽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책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보통 책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책을 읽은 걸 찾아요. 자꾸 찾는 거는 구체적인 지식을 잠깐 볼 때는 그렇겠지만, 책의 내용은 대부분 너무 내가 집중해서 봤고, 너무너무 집중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나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몰입도가 있었으면은 사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단기 기억으로 남아버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이 책과 내가 분리되어서 그냥 계속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손으로 잡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그 책은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보내는 몰입도가 높은 책 읽기를 해야 됩니다. 카이로스가 뭐냐 하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전사, 기회, 우리가 뭔가 describe 같은 색이다 이런 어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을 해서 전사가 되듯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전사가 되어서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한번 싸움을 겪고 나면은 수많은 어떤 상처가 남겠죠. 그 상처는 지식의 상처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지식이 있었어. 충격받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을 공개했는데 이 저자가 주는 책에서 주는 지혜는 엄청났어요. 그럼 난 또 충격을 받겠죠. 이렇게 저자가 주는 내가 몰랐던 어떤 사실에 대한 충격을 팍팍 받으면서 내 온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팔, 어깨,
심장 모든 곳에 아주 깊이 쌓여 있는, 깊이 박혀져 있는 그런 지식,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박혀진 이 지식, 지혜, 이것이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강행식 대표님이 쓰는 이 책들은 진짜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은 두 분이 쓰셨습니다. 강행식 대표님하고 지금 공동 저자로서, 그 강행식 대표님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해드릴, 한 번만 꼭 찾아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그리고 심리학자들 혹은 상담학자들한테 얼마나 큰 그런 영감을 주고 있는 분인지는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이번에 그 공동저자로 있으신 최은혜 선생님은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상담학 석사를 과정을 마치시고, 현재는 누다심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설명하고 싶어요. 각 장마다 몰입을 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글들입니다. 어디서 따와서 어디서 뭐 우리가 좋은 식으로 쓴 그런 글들이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그런 사례와 그런 분석의 글들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고 싶지만 1장만 제가 정말 마음에 남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장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이 책, 가연이 이렇게 수시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속에 쌓아두지 않으니 후련할 것 같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지만 전혀 아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뒤엉켜 마음은 수시로 지옥이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친구들 중에 화가 나면 화를 수시로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친구들한테, 야, 너는 어떻게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렇게 즉시 내냐? 나는 그렇게 못해. 근데 넌 너무 시원하겠다, 야. 너는 쌓아두는 감정이 없을 거잖아. 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화내는 게 시원한 게 아니라 화를 낸 그 공간에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책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너무 읽어드릴 수 없고, 또 21페이지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기뻐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결혼식장에서 슬퍼한다면.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슬퍼해야 되는 감정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장례식장 가서 막 기뻐요. 반대로 결혼식장에 가면은 기뻐하는 감정을 써야 되는데 슬퍼한다면, 분명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이 참 책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또 이런 면에서 화는 불과 같다. 불을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잃지만 잘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도 있고 체온을 유지해 주기도 한다. 어둠을 밝혀주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다. 감정에 불인 화나 분노도 마찬가지다. 사용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무엇보다 어머니의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 화를 억압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어렸을 때 그렇죠. 보통 산후우울증 꼭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태어난 경우, 그런 경우도 엄마는 거의 산후우울증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둥이인 경우도 산후우울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아이들이 많은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첫째, 둘째를 키우기도 힘든데 셋째, 그러니까 다둥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뭔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 너 왜 그러냐고 라고 이제 감정을 다 쏟아놓죠. 그런 감정을 쏟아놓았을 때 아이들은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화를 내면 엄마가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어 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내 감정을 화를 내면 이 화가 저 사람을 화나게 했겠다. 저 사람을 힘들게 했겠다라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면 어린 가연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은 곧 진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못한 채 모든 비난을 받아들였다. 정말 이 어렸을 때 부모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저도 느꼈고, 또 모든 상담사들이 내담자와 대화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그 자녀에게 주는 그 부모의 감정과 생각이 또 행동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 이 책을 통해서 또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게 천냥이 시인이신데, 시인인데 내일을 사는 마음에게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저도 뭐 많이 여러 번 본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278페이지, 279페이지 이런 얘기 나옵니다. 푸른 산 저 너머로 멀리 보이는 새파란 고향 하늘, 그리운 하늘.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 때면 저 산 너머 하늘만 바라봅니다. 선생님은 또 수업 중에 갑자기 동시를 짓게 해서 우리들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작이, 내 시작이란 말, 시작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를 이제 짓는 것을 시작이랍니다. 시작이 내 시의 첫걸음이 아니었나 싶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쓴 동시를 보고 선생님이 너는 시인이 될 거야 하면서 내 손을 잡아 주었을 때, 나는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꼭 시인이 되리라 마음 먹기도 했었다. 그 생각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 천냥이 시인님 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천냥이 시인의 책은 그냥 막 다 모아가지고 보고 자주 볼 정도로 좋아하는데, 천냥이 시인도 자기가 시를 어떻게 시인이 되는 어렸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선생님의 너는 꼭 시인이 될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평생 자기가 시인이 된 그 과정의 핵심 줄기라고 본인이 느꼈던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평상시에 해주는 모든 말 속에서 자신의 마음 중심을 거의 형성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진짜 이번 이 책은 제가 기회 되면 그 강윤식 대표님의 책들을 기회 되면 계속 소개는 하고 싶습니다. 네, 미리 여러분들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누다심 혹은 강현식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책이 나옵니다. 그 책들을 꼭 사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요. 이 책이 대부분 이 책도 지금 15,000원이거든요. 제 책들도 다 지금 책들은 거의 15,000원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죠, 책값이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근데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그럼 하루에 커피 한 잔 드신대요. 그러면 얼마죠? 지금 뭐 할리스, 뭐 스타벅스, 뭐 이디야 대부분이 다 4,900원, 5,000 얼마죠. 동네에서 하는 카페, 작은 카페에서 하는 그런 커피숍 아무리 싸봐야 뭐 2,500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잔 마시는 혹은 두 잔 마시는 그 커피를 2, 3일 동안 안 마시고 책 한 권 사는 것, 이것을 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을까요? 정말 늘 마시는 그 커피에 대해서는 아깝다 생각 안 하고, 정말 이 책을 한 권 15,000원 주고
사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왜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책의 1장에서 제가 마지막 소개할 문장을 한번 읽고 책 추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게 말하는 가연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녀가 자라며 느꼈을 외로움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어머니한테 이해받고 싶었을 텐데 표현하는 족족 부정당한 어린 가연을 떠올리니 짠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가연은 천천히 비난에 익숙해지며 자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잔뜩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 결국 조금이라도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쁜 거라는 생각에 압도돼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마치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패키지지 않기인 것처럼 말이다. 자, 이 장에서 1장에서 사실 거의 반을 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 뒤에는 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계속 똑같은 감정을 이렇게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풀어낼 수 있으며, 이런 대안까지는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꼭 책을 보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짧게 책 소개를 마쳤습니다. 책 소개인데 이게 2시간, 3시간도 소개를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책 소개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책을 이전에는, 지금 이틀 전인가? 지금 몸살이 있어가지고 이틀 전에 이미 책을 받자마자 이거를 바로 티스토리 쪽에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썼는데요. 글을 쓸 때는 제가 어느 정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좀 전달할 수 있는데, 유튜브로 내가 말을 하고 싶은 소리로 전달하는 거는 참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리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충동이라는 말도 부딪힌다라는 뜻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고 생각도 부딪히고 감정도 부딪히면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내가 준비되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저도 유튜브 자주 보긴 합니다. 뭐 먹방 유튜브도 뭐 아이들도 없고 집사람도 없으면은 혼자 밥 먹기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 보면서 먹는 장면 보면서 먹으면은 정말 좋고 하긴 한데,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또 유튜브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유튜브의 내용이 너무 얕게 짧게 가는 그런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쉽고, 유튜브는 유튜브의 자체의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소개를 한다면 1시간 넘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고, 다음에 이런 코로나가 끝나서 진짜 이 저자들을 만나 가지고 실제로 이 책에 담고 싶었던 뒷이야기, 직접 저자를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을 실제 화면상에서 만나서 그분이 공부해왔던 과정이나 혹은 정말 이 책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어떤 말들이나 혹은 에피소드나 책을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나, 이런 혼자 쓰는 과정도 엄청 많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책 준비하면서. 근데 또 이런 그 공전은 더더욱 많을 거예요. 두 분이 앉아서 이 상황을 풀어야 되는 과정, 생각을 맞춰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다루면서 책을 소개하면 이 책을 사기 전에 더 많은 그 동기부여, 정말 저 책을 읽고 싶다, 저 책은 꼭 내가 사봐야지 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쉬운 부분이고, 아무튼 제가 소개하는 이 책, 이 소개 내용이 부족한 건 알지만 꼭 저 입장에서는, 첫째, 상담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무조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저도 대학원 혹은 또 뭐 우리 동료 상담사들, 제자분들한테 제가 무조건 이거 다 읽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어머님들, 학부모 교육을 가거나 뭐 또 상담 전화 오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막 용어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처음부터 심리학책 보려면 전부 전문 용어죠. 너무 힘든 그런 책을 저는 아예 소개도 안 합니다. 소개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책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라는 이 책만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강현식 혹은 누다심 이렇게 치면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책들을 보시고, 엄마들한테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요. 물론 이 책도 엄마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엄마의 첫 심리 공부에, 이 책이 최근 나온 책 중에 또 하나인데, 엄마의 첫 심리 공부 책도 제가 볼 때 너무 쉽게 정말 잘 쓰여져서 읽기 편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주저리 얘기를 하네요. 좋은 책이다 보니 이런저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이 책을 한 분씩이라도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책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